안녕하세요, 타지맨입니다. 여기 인천공항이고 현재 시간이 새벽 3시 15분이에요 제가 여기 왜 왔냐, 여기 그 옆에 계신 분은 대학교 후배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국제결혼 스토리. 또 맞선을 한번 보고 싶은데. 안 됩니다. 서류 준비 안 돼서 못 보세요. 서류? 예. 서류가 뭐예요? 일단은 혼인관계증명서 상태, 범죄 경력 조회서, 그 다음에 건강검진, 정신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재직증명서. 아니면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서로가 확인이 돼야지. 이제 베트남 쪽에서도 신부들 이제 서류가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혼인 지금 서류상 한국에 혼인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하잖아요. 서류를 보셔야죠. 아니, 나는 뭐 결혼도 안 했고 동거조차 안 한, 난 되게 깨끗한 사람인데. 그걸 전 못 믿습니다. 아니, 뭘 못 믿어. 중개하는 사람은 서류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아무리 선배님이라도 확인할 건 확인해야죠. 이번에 가시면 이제 맞선 보시는 분들, 그리고 결혼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비자 나와서 신부를 데리러 들어가시는 분, 여러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럼 오늘 선을 봐. 네. 그리고 여러 명을 볼 거 아니야. 한국 남자가 부모님 허락까지 다 받고, 예. 집안 분위기 보고, 예. 이 정도면 저 교제를 하겠습니다. 네. 결혼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교제를 하겠습니다예요? 아니면 결혼을 하겠습니다예요?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겠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네. 그래서 보통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연애 시간 드리고요. 기존에 이제 국제결혼이 속성결혼이라 해서 오늘 가서 내일 만나고 그 다음날 결혼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방식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업체가 좀 보완한 게 연애 후 결혼이라고 해서. 이분은 이제 처음 이제 1단계 맞선 보러 가시는 맞선 보러 가시는 분이고, 이쪽은 이제 결혼을 다 끝내시고 최종적으로 아내분 들어가셔서 비자까지 나왔거든요. 데리고 이제 한국으로 오시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예요? 이쪽은 이제 결혼하러 가시는 거예요. 매칭되시고 이제 3, 4개월 정도 흘러서 2단계. 맞선 보러 가시는 분은 요번이 두 번째. Với khách vừa thông báo từ các phó David đã đến tại sân bay cập nhật nhiệt độ vào khoảng 20. 타이퐁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 짐이 얼마 안 돼가지고 수화물 처리 안 하고 그냥 왔는데, 지금 다들 짐들을 하도 많이 가져와가지고 혼자 나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식사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사장님이 먼저 출발하시니까 그거 따라서 가. 여기 그 매니저님은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저는요 그냥 남이라고 해요. 남미? 남. 남이라고 해요. 매니저 남. 내려. 엄청 크네. 나는 신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를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이거는 생오징어네, 그냥. 생오징어를 튀겼네, 그냥. 네. 형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 헐 호텔. 와. 지금 그럼 맞선 보러 가는 거예요? 예, 보러 가는 중인데 머리 손질부터 먼저 하고 예, 단장, 꽃단장 하고 효과가 있어요, 진짜. 여기 스타일로, 베트남 스타일로. 베트남 스타일로. 네. 한숨도 못 자고 이렇게 컨디션도 안 좋을 텐데.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늦게 들어오면 하루 날아가는 거니까 하루 돈 번다 생각해야죠. 여성분들 한 몇 분 정도
많이 보는 것보다 조금 보더라도 제대로 한 번 만나서 매칭되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과연 오늘 매칭이 될런지 저도 되게 궁금하네요. Hai bên địa điểm luôn. Thế chị quay xuống nhà quay đầu trước. 그럼 먼저 탁구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헤어스타일이요? 제가 마음에 들어서 소용 있나요? 여자가 마음에 네, 들어요. 여자가 아, 마음에 그래도 들어요. 자신감이 있어야지. 어? 나는 마음에 드는데 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일전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제가 맞선 보는 것 마냥 설레이고 긴장되고 나도 좀 해줘. 정말이시죠? 어. 아유, 알겠습니다. 계약하시면 돼요. 아니 나도 좀 어떻게 안 되겠어? 아유, 아 당연히 오케이죠. 계약서만 작성하시면 돼요. 선배님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성분들한테. 아 내가 한국에서도 좀 인기가 그러니까 많거든. 제가 알기로도 여성 구독자분들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성 구독자들 다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그게 걱정이라 제가 말을 못 꺼내고 있었어요. 이 말을 참아. 아유 농담이고 저도 한번 도전하고 싶네요. 지금 뭐 잠도 한숨도 못 잤으니까는 네. 그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된다 그랬죠? 각성을 하기 위해서 뭐 네. 여기 음료 뭐 레드불이나 레드불 한 잔 먹고 각성해서 전투에 임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멘탈 놓지 않고. 여기가 뭐 여기서 결혼식도 하나요? 예, 여기서 이제 하나의 공간이 돼 있어서 차도 마시면서 얘기도 나눌 수가 있고. 신랑은 지금 긴장했는지 화장실부터 찾고 있네요. 좀 선호해서 음.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18살입니다. 다니고 있어요. 조은입니다. nhà em ở đâu? nhà em ở huyện Đơn Dương. 하이퐁. 보통 이 친구들 요새 젊은 신랑들 많다고 얘기 들어서 자기도 만나보고 싶겠죠. 이 신랑 저 신랑. 자기도 기회죠. 한 가지 저기 네. 조금 조언을 하자면은 네. 아까 핸드폰으로 물론 준비해도 되는데 여기서 이거 보고 있는 사이에 본인이 핸드폰을 저도 보고 느꼈어요. 있는 거는 네, 저도 느꼈어요. 네. 그거는 되게 상대방한테 되게 미묘한 그게 있어요. 이게 관심이 나한테 있냐 없냐를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 있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지만 이쪽에서 먼저 그렇게 하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이미 안 될 거로 나는 좀 생각을 했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는 티를 내도 되는데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왔을 때 되게 되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거를 네. 나 여기서 이러고서 지켜볼 거야 이러다 갑자기 좋은 이쁜 여자 나한테 이게 확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워밍업을 좀 한다고 생각을 해. 본인 말도 맞아.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 다 맞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빌드업을 좀 해놓는 것도. 좋아하는 여성. 이상형은 딱히 없어요. 그냥 전 객관적으로 이쁘다 싶으면 그냥 상관없어요. 문신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그거 신경 안 썼었는데 한번 뒤통수 맞고 나서부터 이게 조심성이 늘어가지고. 그럼 대표님, 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한 몇 분 정도 남았어요? 지금 시간을 일단은 봤을 때는 오늘이 아직 평일이잖아요. 네. 베트남 시간은 4시 16분이고요. 통상 이제 회사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 저녁 시간대 퇴근하고 나면은 그 타이밍에 또 지금 저희 쪽 거래하는 마담들이 또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제 가능한 여성분들이 있으면은 조건에 맞는 분들 또 한 타임 정도는 또 올 수는 있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 좀 적을 수도 있고. 첫날에 다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게 사람 일이다 보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서로 간에 뭔가 아까 말하는 그 불꽃이 빡 보자마자 뭐 몇 분 안에 결정이 돼요. 저도 그랬고. 우리 멘탈 잡는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여기 막상 오면은 남자분들이 멘탈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 오면 솔직히 자신감 가지고 오는 분들 많을 텐데 지금 베트남 분들 눈 많이 올라가셔서 까이는 거에 정신 못 차리실 거예요 아마. 내가 마음에 들면은 다른 사람도 마음에 드는 상대일 테니까 아무래도 외모가 높이가 되는 높아지겠죠. 친구들은 선택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도 기준치가 높겠죠. 옛날처럼 뭐 한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케이 하는 시대는 지났고. 뭐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야 아니면 그 생산직? 내 직업 써있는데 직업이 뭔지 이해했는지 그거 가지고. 한국에서는 좀 잘 버는 사람은 잘 벌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평일날 번 금액인데 동으로 치면은 이게 750만 동 정도 하루에 번 금액이고 40만 원, 41만 원인데 750만 동 정도 평일. 그리고 이거는
50만 원인데 이건 동으로 따지면은 900만 동 정도.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좀 많은 편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시간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서. 이거를 내가 왜 설명해 주냐면 제 직업에 대해서 편견 안 갖길 바래서. 저도 잘 버는 사람은 버니까 베트남이랑 다르다는 걸 설명해 주고 싶어요. Cho em để em biết một chút về công việc của anh ấy. 나는 관심이 있는데 생각이 있느냐 물어봐줘요. Anh ở riêng với mẹ hay là sao? 지금 그 부모님 따로따로 살고 있어요. 따로따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따로따로 살 예정이에요.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으면 보여주라고 부모님이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진짜오. 우리 가족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Để bố anh ấy Bố, hỏi bố. là bố xây các À. em suy nghĩ theo Anh xin lỗi vì anh cũng đang bận kia. Anh chỉ có thể xem coi mặt thôi. vâng vâng.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친구가 그 네. 부모님한테 전화했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과 동의 안 해서 미안해요.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랑 비슷한 나이 사이 얻고 싶지는 않겠지. 그래도 이렇게 자기가 딱 기회가 됐을 땐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렇지. 해주니까 잘하는 그게 접점만 어. 맞는 거를 계속 말하지만 기대하면서 찾는 거죠. 바깥 분위기가 어때요? 네? 바깥 분위기가 어때요? 감정 없어요. 뭐래? 네? 뭐라 그랬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알람 설정. 그 친구는 생각이 어떤 거 같아? 있어? 기분은 나쁘지 않아요. 직접 거절하러 왔다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요. 신경 쓰지 마요. 네, 신경 쓰지 마요. 저보다 더 간절해 보였어. 고마워. 여기서 세워줘요. 오케이. 제가 잘못했어요. 땜빵 알아서. 그전에는 결혼할 의사가 없는데 용돈 받으러 나온 애들 비중이 70% 느낌 받았다면 지금은 거의 그런 애들 느낌 못 받아. 진정성이 느껴져. 진정성 없는 애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불하더라고요. 다른 데. 좋아하는 사람이랑 꼬들한 거 좋아하는 사람 오늘 다 마시. 결혼을 시작한 게 제가 베트남 결혼을 해서 생각보다 재밌게 살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직장 생활을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제 결혼시켜 주신 분이 국제결혼업을 추천을 해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매칭됐을 때 신랑의 모습이 참 매력적이긴 했었어요. 이 업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요. 이제 매칭되고 나서 중간에 깨질 수도 있는 부분,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잘 사시길 바라는데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관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돈을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일을 하면 할수록 정말 무서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사람 손님을 모시고 한 명이 붙어서 하는 이유도 정말 많은 케어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여성분들,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분들을 100% 저희가 검증을 할 수도 없고요. 100% 뭐 확신해서 손님한테 소개시켜 줄 수 없고, 그리고 저희가 한국 손님도 100% 알 수 없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위험한 부분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애 결혼 방식으로 지금 결혼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 국제결혼을 선택을 하시면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국제결혼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오늘은 매칭은 안 됐지만 인연은 어디에도 있는 거고,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내려주세요. 지금 되게 예민한 상태라. 미용실을 또 왔는데 나도 머리 좀 해야 되는데 천명만 나와도 되니까 매칭만 되면 된다. 1000명 나오면 뭐예요? 1000번 까이는 거지. 내가 손볼 것도 아닌데 모르지 또 그 첫 만남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닌데 이거 이걸 원한 게 아니었는데. 어떤 스타일 원하세요?
매칭이 됐드네. 그 순간을 못 찍었네. 이제 안 계셔서 매칭된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네. 보면은 얘가 원피스가 되게 안 어울려요. 부자연스러워요. 그리고 화장이 진하지가 않아요. 아직 애기 티가 난다는 거죠. 딱 20살인데 21살이겠죠. 5년생 아니면 4년생 같은. 이제 화장이 진하지가 않으니까 잘 꾸미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어떠한 압박감이 없이 선택한 거예요? 진짜? 아, 저 어제도 선택하려고 일부러 아니, 보내시킨 그게 아니라, 거예요. 아니. 근데 아니, 이제 저 여기다가 저기 상담봉 하나 챙겼다니까요. 저 때리려고요? 때리려고? 저 때리려고? 어제도 이런 식으로 선택하려고 두고 봤는데 아니어서 쳐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보던 거 완전히 틀려졌으니까 지금 전에 픽을 했던 여자 스타일하고는 틀리니까. 스타일은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저는 여기 와서 제 스타일을 찾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냥 기준점 넘으면 이제 다른 장점 찾아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빌드업을 하는 거지. 제가 뭐 연예급 만나러 온 거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포인트를 본인이 잡은 것 같아요. 마담비는 따로 내나요? 마담한테는 드리진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가끔씩 밥 한 끼는 하는 경우는 있는데 여동생 그 캡처할까지. 너무 적극적이라고. 네? 뭔 일? 아, 해준 마담 할머니가 친척이에요. 조카뻘이야.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가서 뭔가 진지하게 또 이제 상의를 하나 봐요. 다음에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잘 되다가 갑자기 그 마담이 여성분을 데리고 나갔어. 왜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나가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베트남 문화하고 틀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너무 심해서. 쉬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지금은 신랑이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했어. 긴급 상황이에요. 긴급 상황. 30분 만에 왔어요. 30분 만에. 지금 마담은 같이 안 들어오고 마담이 저도 출연하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아 맞아. 소개가 늦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투부부를 운영하고 있는 정 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 아니에요. 다양하게 네, 보시는. 다양해요. 제가 처음 그 채널을 들어서 그런데 혹시 구독자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8만. 저 같은 쪼렙이 여기에 지금 업체 쪽에서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 본인들 업체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저희한테 좀 검증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제 채널을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 채널은 그 정말 건전한 베트남 한배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그런 채널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건드리게 될 수밖에 없는 소재가 이제 국제부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국제 결혼인데 여기에서 피해를 보시는 남성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결혼 사기가 벌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운을 좀 띄웠는데 그게 지금 63만 조회수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더라고요.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어떤 업체가 좋은 업체인지 안 좋은 업체인지 알려주세요. 뭐 이런 분들도 많아가지고 제가 한 10주 넘게 이런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자분들과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업체 관계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이 업체 관계자분들께서는 그런 피해를 안 당하게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적 보완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 얘기만 듣고 믿을 수 없잖아요. 와서 직접 한번 보면서 어느 정도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해 놨는지 그걸 알아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본인도 예, 그렇죠. 베트남 신부가 있고 지금 네. 몇 년 차예요? 전 5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국제결혼이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권장을 해요. 국제결혼은 애국하는 길이다. 한국인 한 명이 대체 얼마나 많은 한국인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애국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기 사례들 때문에 이미지 자체가 되게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국제결혼이니까 매매원했네 사왔네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저희가 어떻게 자정작용이 실시가 되면 그런 안 좋은 시선도 좀 없어지지 않을까. 괜히 또 이렇게 발을 담궈가지고 이런 의무감이 생겨가지고 이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투부부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데이트를 갑니다.
리온몰 여기가 엄청 크죠. 장난 아니다. 대표님도 네. 아내가 베트남 네. 지금 임신했죠. 네, 지금 이제 5개월 차 들어갔어요.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라서. 지금 나이 공개돼요? 네, 뭐 제가 32살이에요. 32. 죄송합니다. 81년생이고 한국 나이로 44살입니다. 네. 궁금했었는데 네. 탈모는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저 머리요? 네. 민감하시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탈모가 있었어요. 특정 뭐 업체에 유명한 가발 업체 가발도 30대 초반부터 좀 써봤고 모발 이식 빼고는 다 해봤으니까 약도 많이 먹어보고 그러다가 5년 전에 이게 피문신한 거예요. 색깔 피문신. 애들 멋있어요. 네. 저도 생활하기도 편하고 멋있어. 일부러 갖고 다니는 것 같고. 그래요? 지금 어떻게 잘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첫 데이트인데요. 둘이서 처음 만나면 좀 어색해요. 저희 통역부터 이제 저희들이 두 분이 호감을 좀 쌓을 수 있게 저희가 많이 노력해야죠. 조마조마해요, 저희들도. 사람 마음 어떻게 뭐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일정을 잡는 게 매칭을 매끄럽게 한다는 가정하에는 한 4일에서 5일 정도를 잡고 이제 이곳으로 와요. 베트남으로. 근데 지금 둘째 날 매칭이 된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이제 남은 날 동안은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또 중간에 여자분 되시는 분 집에 또 저희가 방문을 해요. 한 번에서 2번 정도를. 그럼 언제 방문을 하나요? 제가 지금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오늘 데이트 이제 좀 늦게 이제 매칭이 됐어요. 그래서 내일 저녁 정도에 간단하게 얼굴부터 먼저 내비치고 그쪽 부모님들도 남자분을 좀 마음에 들어 하셔야 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부모님을 만나러 갔어. 거기서 부모가 노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한국 결혼을 결심한 신부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좀 존중을 해주는 편이에요. 대체적으로는. 근데 없지는 않아요, 진짜. 가셔서 바로 문전박대 나가신 분들도 있고. 밥을 먹으러 가나요? 이따가 저희 다른 결혼하는 그 일행들하고 또 좀 좋은 데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잠깐 좀 배고픔을 참아야 됩니다. 변수 같은 게 없다면은 뭐 어떻게 잘 진행될 것 같은가요? 네네, 남자분도 여자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눈은 좀 높으셨는데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이상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찌됐건은 가깝다 보니까 여성분도 지금 남자분 마음에 들어하고요. 그거는 뭘로 느낄 수 있나요? 저 나이대 친구들은 표정을 못 숨겨요. 저 나이대라면 지금 19살인가요? 지금 20살. 남자분도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라서요. 35인가요? 네, 88년생. 지사장님이 지금 여기 첫 데이트 코스로 강추를 해서 뭐 포식하겠네. 락콩 뷔페라고 써있네. 해산물 뷔페 같은데. 내가 75만 동이래네. 그러면은 한 4만원, 1인당 4만원이면 엄청 비싼 데인데. 야, 이거 뭐야? 새끼. 새끼 우리. 병아리. 탕후루. 인공도 있고. 김치 같은 것도 다 있네. 랍스터.什么葵上葵呀？应该是吧。 하나 먹어. 아니 좀 천천히 먹으면 돼요. 내일 먹으라 그랬어요. 야, 너 가서 불러온 게 그거야? 네. 빵 먹어, 빵 먹어. 그럼 그거 뷔페는 5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이거 랍스타 있는 옵션은 25만 원. 최종은 여기가 제일 스타트가 제일 중간에 한 번 딱 들어오시는 분까지 점점 죽어.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니. 그에게도 에어프라이 필요 없으신가?
개구리. 식품이 하루에 6번 오는데 정말 중요한 강국 중에서부터 찔긴 닭고기 같네요. 오늘은 또 일찍 마무리가 되네요. 예, 오늘은 내 결혼식이 아침 일찍 있어가지고요. 6시 반에 시작하는. 결혼식을 6시 반에 해요? 결혼식은 7시부터 시작이고요. 이제 호텔에서 떠나는 시간은 6시 반에. 그래도 오늘 좀 쉬셔야 되겠네, 빨리 가서. 시대. 8시 10분이니까 오늘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맞선을 보고 매칭이 됐는데, 매칭이 된 이후에도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오해 소지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나라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선입견 같은 것도 해소를 해야 되는데 협력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은 저도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6시 20분 정도 됐고요. 6시 반에 지사장과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은 이제 신랑 2 결혼식이 있는 날이에요. 일요일인데 오늘은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뭐 지금 뭐 닭까지 울고 있는데 주변에서 엄청 일찍 시작을 하죠. 멋있네. 그게 아우자이예요? 네, 이게 베트남 전통 뭐 한국으로 치면 한복 뭐 그런 개념인데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했는데 뭐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 거의 빨간색을 입으시는 것 같고 오늘 결혼식인데 어제 전야제 때 뭐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 이제 전통 결혼식 하듯이 시골에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집 앞에라든지 아니면 마을 회관 이제 면사무소 약간 그런 느낌의 이제 공간에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친인척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제 전야제라고 해서 오셔서 뭐 간단하게 술 같은 거 드시고 이제 좀 약간 축제라기보다는 이제 큰 대사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해서 흥을 돋구시더라고요. 작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좀 음악을 크게 트시고 우리 집에 결혼해요 이런 식으로 알리는 듯한 그런 문화 하더라고요. 네. 어떠세요? 기분이?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에서 결혼하다 보니까 결혼도 처음이고 해서 지금 좀 떨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사장님, 고생이 많으시네. 아주 아침 일찍부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문제 또 터져가지고. 그래 또? 네. 또 무슨 진짜.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디테일하게 나가는 건데 국적 있다고 이제 런을 한다 그러잖아요. 런을 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한국 여자가 베트남 남자와 결혼을 한다. 그거에 대해서 이슈를 많이 했는데 그 신문대 악의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건 정말 통계적으로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이혼한 전체 건수의 그 국적을 딴 여성분 중에 베트남 남자 하는 그 건수로 퍼센티지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단순 건수로서 2000년 이후에 그 많은 결혼 건수에서 이 여성분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베트남 여성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딱 2가지예요. 3가지구나. 하나는 뭐냐면 한국 남자하고 다시 재혼을 하던가, 두 번째는 집에서 소개시켜준 남자 또는 혹은 직장에서 알게 되는 한국에서 알게 된 남자들. 우리가 흔히 얘기 최고 나쁜 얘기가 뭐냐면 불법 체류자 남자들이나 뭐 국적을 이용하는 남자들하고 결혼해주는 경우 이 부분에서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아예 안 하는 여자들. 그러니까 이 전체 통계 건수가 커지다 보니까 퍼센테이지로 제시를 안 하고 건수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나 신문에서. 젊은 여성이 30세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베트남 남자들이 볼 때는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여성이에요. 왜? 엄청난 조건을 가진 여성이고 표현을 했어요. 베트남 남자만 온리 선택을 하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여성이 처음부터 우리 동네 알던 오빠를 아니면 애인을 결혼하기 전에 남편 몰래 자 7년 뒤에 내가 국적을 따서 너를 소개시켜줄게, 너를 꼭 불러줄게 약속을 해요. 20살 어린 여자들이. 그리고 한국에 와요. 7년 뒤에 그 남자를 불러들이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탄생을 해요. 매번. 천년의 사랑. 예. 아시겠지만 뭔가 마음이 떨어져서 7년 동안 그게 이 내부적으로 자세히 보시면 어떤 거냐면 집에서 여성이 혼자 사니까, 젊은 여성이 혼자 사니까 소개시켜줄 수 있는 남자는 베트남 주변에 착한 평판을 갖고 있는 남자를 소개시켜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베트남 여성들이 베트남 부모님 말을 또 잘 들어요. 효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하고 이제 사귀다가 연애가 되면 자기가 베트남에 사느냐 한국에 사느냐 2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이거는 거의 안 봐도 90% 이상은 한국에서 산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온 건수인데 이 여성들이
하기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1박 2일 보신 분도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제발. 그래도 지금 업체 짐을 이거 대거 가잖아요. 네. 신랑 집. 여기서 가깝잖아요. 신랑한테 사랑한다. 신랑 어떤 점이 제일 좋았는지. Em thích chồng em 결혼식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나는 오늘 다시 할 생각하니까 끔찍해야지. Chị ơi. 집집마다 제사상이 차려져 있어요. 사계절 내내. 네. 거기를 이름을 방터라고 하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이 신랑이 이 집의 사위가 되었다. 인사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길을 이렇게 막았네. 길을 통째로 막아놓고 식장으로 사용을 하네요. 결혼식 때 와서 인연이 닿아서 친구를 만나게 되고 만족하세요? 만족해야죠. 제가 한번 왔다가 실패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여기를 소개받은 거고 제가 먼저 도전한 거죠. 친구는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기로 한 거고 한번 실패하는 걸 보고 할까 말까를 처음에 고민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되는 거를 보고 나서 그 친구가 더 되겠다 싶어서 친구가 닦아놓은 길을 그냥 전 뒤에 따라가는 중입니다. 친구는 이제 속성 결혼이 아니잖아요, 친구와 저는. 근데 아시는 분들 중에 속성 결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속성은 이렇게 당일날 와서 이제 신부랑 신랑이랑 서로가 마음에 들면은 이제 속성으로 이제 결혼 절차가 되는 거잖아요. 막 신혼여행도 가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맞선을 보고 이제 데이트 해보고 기간을 갖고 이제 신부 될 친구하고 데이트를 해보고 이 친구가 이런 성격이구나 대충 어느 정도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공부하면은 이제 기숙사라든지 뭐 이렇게 학원 가고 이러면은 친구들 있잖아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그러면은 그 친구가 대충 어느 정도 성격이구나 이런 것도 이제 파악할 수 있고, 속성 결혼보다는 이렇게 좀 만남을 이룬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곧 입국인데 뭐 추천하십니까? 좀 멘탈이 좀 강하신 분이면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신부들도 예전 같지 않고 이제 외모를 많이 보고, 신부님들이 보기에는 이제 자산은 어느 정도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자산보다는 외모를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좀 있어도 좀 어려 보이시는 분을 좋아하고, 나이 차이도 이제 20살 이상 차이 나는 분은 좀 보기를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15살 내외 신부님들마다 다 성격이 다르겠긴 하겠지만 센 사람은 진짜 세요. 자존심이 정말 강하고 신랑한테는 어느 정도 굽힐 줄은 알아요. 네, 다른 사람한테 절대 굽히지 않아요. 부모님과는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다. 한국에서 자기가 외모가 어느 정도 안 됐는데도 여기 오니까 신부님들한테 다 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있어가지고 외국에서 하는 것들 다 똑같이 다 하고 있어요. 생활 환경만 조금 다른 것 뿐이지 문화생활은 똑같이 즐기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파묘 개봉했잖아요. 똑같이 여기 지금 파묘 보면서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한국이랑 여기 한번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불교권 문화이기 때문에 생활 환경도 비슷해요. 그럼 지금 진행하는 업체 추천하십니까? 지금 진행한 업체요? 전에 이제 불법업체에서 한 번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여자분이랑 트러블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원하는 게 엄청 많았어요. 뭐 오토바이도 사달라, 향수도 사달라, 뭐 여권을 발행하는데 돈을 더 많이 달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요구하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가격도 알아보고 했는데 그거에 막 5분의 1도 안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자기가 용돈을 쓰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 추천한다 안 한다? 지금 현재 업체는 그래도 추천을 한다. 네.
소통이 잘 돼요. 피드백이 빨리빨리 되고 한국에서 연락하면 바로바로 받으시고 베트남에 있어도 금방금방 연락되고 신부가 마음에 안 들면 뭐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러면 엄청나게 이게 안 맞는다 그런 과감하게 이제 깨는 것도 오히려 역으로 추천해 주시고 일부러 막 진행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예식은 반반이잖아요. 한국에서도요. 반반 낸다고 생각하면 적게 주는 거고,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드리는 게 용돈이 500불 드려요. 그럼 500불이 매매혼이 성립이 된다고 할 얘기는 없는 거고요. 예. 그렇죠. 매매혼이란 자체는 이제 나이 차이를 큰 차이인데, 결국은 한국에서 쉽게 해서 여성분들이 다른 쪽에서 공격하는 게 도태남이다, 뭐, 매매혼이다, 아니면 이제 어린 친구도 너무 밝힌다 해서 이제 매매혼이면 플레임을 씌우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와서 보시면 50만원, 60만원의 매매혼을 했을 때 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 평범하게 잘 사시는 분들 보시면, 매매혼이 아니라 잘 사시는 분들 보시면 현생이 생활이 바쁘셔가지고 안 나타나시는 것 뿐이지, 아직도 10가구 오시면 7, 8가구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Trung tâm của thánh đường hạnh phúc và nơi đây có đầu cầu huyền đường. Và rực rỡ của hôm nay chính là bắt đầu cho một sự kiện vô cùng đặc biệt, đó là thời khắc mà đội Huyền em là biển rộng, anh sẽ là gió lộng để em là mây bay. Sống ta nhịp nhàng thắng, từ xa đến bên sau em bước chân tôi đều không đến. Xa rồi em nhớ em. Alo. 노래도 엄청 불렀잖아. Anh dấu về quê hương em vẫn chơi nước hạt của em thăm dòng sông hát trong một câu hò và cùng em có nói lòng mình gửi theo con sóng. 안 돼? 왜 이거 많이 찍어주면 안 돼? 너무 많이 찍었잖아. 이런 거 살짝만 찍어주면 이제 짜서 죽는다 이제. 진행이 됐는데 저는 캔슬을 나가지고 오늘 다시 맞선을 다시 봅니다. 아까 지사장 얼마나 자고 있는 거 봤죠? 얼마나 저 피곤하고 그랬으면은 주변 눈치 안 보고 자겠어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이건 3D 업종이야. 진짜 너무 힘들어. 너무 빡세. 일단은 뭐 그 친구도 나오기로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친구 뭐 되게 착하대요. Em hiện tại đang làm gì? Em làm bán hộ chị em. Hiện tại em mới học xong. 이게 뭐예요? 스타프룻? 여기 말로는 Cầm cô 보세요. 진짜 여기만 목말랐는데 이거 침이 나와요. 이게 셔가. 어때요? 그냥 갈증 날 때 한 번씩 그냥 먹을만 해요. 장소까지 옮겨서 마담 집까지 왔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낯선 도로 마담 집까지 처음 보죠, 이런 처음 봅니다. 참 그만큼 열과성을 다해서 아내를 찾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나는 이미 지쳤는데 저도 지쳤어요.
가방 보세요. 무거워 죽겠는데 지금. 어우, 집이 장난 아닌데. 이야, 대걸이야, 대걸. 이거는 까였어. 지나가면서 남자가 까였다고, 남자가. 아 진짜? 근데 구애하러 온 거. 계속 이제 설득을 한 거지, 이제. 1박 2일 보신 분도 이 정도야, 이 정도. 제발. 첫 번째로 마음에 든 여성분이 있었는데 차였어. 그러니까는 막 설득을 한 거지, 주변에서. 마담을 통해서도 설득하고, 결국에는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근데 분위기가, 여자애는 지금 쓰레빠 신고 왔어. 보통은 이렇게 이게까지 하나요? ngon á. Ngon á, ăn đi. 아 진짜 달어. 자몽. Ngon á. 우리 결국 로컬 거를 먹는 거야. 이번에도 안 됐어. 맞선장에 또 왔어요. 컨디션 실패예요. 컨디션 실패 지금. 대단합니다. 중간에 그냥 사이즈 봐가지고 안 될 것 같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쫑을 내겠죠. 근데 오시는 분이 용기 내서 오신 거니까 되던 안 되던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때까지 해드려야죠. 뭐 인연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아예 다 까인 게 아니라 매칭되고 매칭이 안 되고 매칭이 되고 서로 엇갈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인연이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온 거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전세와 월세에 대한 거를 설명을 했는데 이쪽 집에서 이제 여성 집에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었고 뭐 그거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실패를 했다는 것보다도 그에 대해서 준비도 많이 했고 소득도 준비를 해놓고 집에 이제 아파트 사는 것도 다 찍어놓고 했는데 이제 일단은 자기가 보는 거에가 전부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뭐 부모님 설득이 안 돼서 하여튼 고생 좀 더 해주시고요. 여기서 끝내야죠. 무슨 말씀을 고생을 더 하라고 하세요. 아니, 오늘까지. 오늘. 아니요, 내일까지 해야죠. 아, 진짜? 네. 와. 이게 완성된 여성을 만난다는 것보다 이 친구들이 어리고 20살 간 넘고 집안이 넉넉하지 못하면 자기 꾸미는 게 확실히 소홀해질 수도 있고 그쪽에 관심 없는 친구들은 아직 미완성인 상태니까 이제 하나씩 바뀌어요. 한국에 오면 팩을 하게 되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이쪽 친구들이 거의 건성이기도 하고 피부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점점 더 이뻐지기는 이게 눈에 보여요. 느낌 좋아. 저 친구는 마담이 다른 친구고요. 그 마담하고 저하고 관계가 지금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아이고. 근데 마담이 보내준 거예요. 결과는 10분 후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뭐야? 끝났나 보다.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많이 보여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여자가 잠시만요. 깠어요. 잠시만요. 지금 나중에 얘기해. 수학책. 운영자는 제가 안 다뤄도 제 댓글로 애들이 다뤄요. 한국 사람과 결혼하면 무조건 5,000불이 세트. 기본적으로 해준다 이러면 그렇게 해서 나 꼬셔가지고 다른 업체하고 찍으면 되니까 그 아파트가 와이프명으로 돼 있어서 음. 36살 맞선남은 작년 빼어난 자태의 맞선녀와 매칭이 되었고 일사천리 결혼 날짜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다. 결혼식 며칠 전 일방적으로 예비신부에게 파혼 통보를 받았다. 처음엔 농담이라고 생각해 그녀에게 통화와 문자를 수도 없이 보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업체 쪽에서는 그녀의 부모 간 불화가 그 이유라는데 모를 일이다. 파혼으로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볼 면목이 없었다. 전통 혼례식에 부모님과 동행할 계획에 호텔비, 항공료 등 미리 지불한 상태였다. 모든 탓이 그녀에게 있지만은 않았다. 긴 검증 없이 결혼을 서두른 자신도 책임이 컸다.
거의 반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다시 베트남 땅을 밟았다. 여객기의 랜딩 마찰음과 동시에 급브레이크로 몸이 젖혀졌을 때 그는 되새겼다. 신부의 외모를 1순위로 두지 말 것. 최소의 외적 기준만 충족된다면 신부의 댐댐이를 최우선적으로 볼 것. 절대 서두르지 말 것. 이것이 그때의 실패를 통해 얻은 작은 교훈이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앳된 얼굴의 소녀가 맞선 자리에 나왔다. 그녀의 눈엔 호기심과 기대감, 그리고 불안감이 혼재돼 있었다.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쓰고 있다. 그녀는 결혼 생각이 스스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일까? 혹시 뭐 느낌 어때요? 잘생기고 친구. 그녀의 집은 하이퐁 시내에서 차로 4-50분 거리에 있고 부모님과 14살 여동생, 6살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취미는 요리하기와 공포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 물론 타투는 없다. 한국 음식 중 삼겹살, 떡볶이, 잡채, 김밥을 먹어보았고 한국 아이돌 가수에겐 그닥 관심이 많아 보이지 않았다. 36살 맞선남은 어려서 고생한 탓에 일찍 자리를 잡았다. 개인 사업자이며 돈과 시간에 쪼들리지 않아도 되었다. 나름 안정적인 직업이다. 한국에서 물론 연애도 하고 결혼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베트남 쪽이 자석처럼 끌어당기는데 어쩌겠는가. 저 지금 진행 생각 없어요. 그래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은 다른 분도 기다리니까 한번 만나보고 그렇게 그냥 보내? 킵? 네, 킵하지 말고 그냥 보내. 그냥 그냥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예비 신랑님은 어떻게 느낌이 어때요 오늘? 오늘은 운세가 좋네요. 3일차? 오늘이 3일차죠? 4일차야. 아 벌써 4일차 됐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 대표님은 어떻게 오늘 어떤 각오로?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어떻게든 인연이 되시는 분 매칭을 해서 아름다운 스토리가 끝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오해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제 잘못 비중이 거의 압도적으로 높아가지고 취향이 확고하니까 본인의 취향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오는 거니까 그거는 성급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잘 되겠죠 오늘? 네. 기도하고 왔습니다. 힘든 하루가 예상되네요. 아 진짜 즐거운 하루. 목이 쉬었다. 즐거운 하루. 즐거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맞선 4일차. 맞선이 이렇게 지루하고 힘든 일인지 처음 알았다. 남녀가 서로 마음에 들어 매칭이 되고 데이트를 해도 부모, 특히 신부 어머니가 반대하면 모든 게 제자리다. 맞선녀를 많이 본다면 좋겠지만 그만큼 거절도 많이 했다는 얘기다. 다다익선에 좋지 않은 예다. 맞선녀와 마담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감당해야 한다. 맞선녀와 마담들 입장에서 나가봐야 헛수고라는 소문이 돈다. SNS로 나쁜 여론은 급속도로 온 동네에 퍼져나간다. 이런 상황이 업체 쪽에도 심각한 마이너스다. 언제나 똑같잖아요. 마사지시랑 중국 마사지 뭐 그런 거를. 잘 먹습니다. 맞선 5일차. 더 이상 맞선녀는 없다. 그래서 전에 남자가 거절했던 맞선녀 중 몇 명과 연락을 했고 자존심 상한 몇 명은 거절을 했다. 그중 한 명에게 오케이를 받고 어제 저녁에 데이트와 고모네 집에 방문까지 했다고 한다. 19이요. 생일은 지나서 성인은 맞고 표정이 아주 좋아졌어. 고민거리가 해결된 느낌이라. 아니 자기 안녕하세요. 네. 서류는 그냥 꼭 행복하게 살면 되고 돈 없어도 벌어도 되니까 그냥 행복하게 살면 많이 사랑해주고 잘 살면 된다고. 혹시라도 나중에 사랑이 없어지면 여기 전해줘요. 저기 때리는 거는 절대 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제 5월에 다시 여기 올 예정인데 그 장모님 되실 분은 장인어른이 시간 내주실 수 있으면 5월달에 가족여행 같이 갈 수 있는지.
Anh ấy bảo gì bây giờ con cũng cần phải học tiếng từ mẹ, muốn học từ mẹ. 보통 평균적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오셔서 한국에서 돈을 버시면 저렇게 집을 먼저 짓는 게 베트남 분들의 버킷리스트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제 국제결혼 하신 집들 근처 가보면 집이 상당히 괜찮은 집들이 있으면 거의 두 집 중에 한 집은 거의 한국 사회에 갖고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축하 또 안 받는다고. 그래서 그거 신랑하고 전부 다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비용을 더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서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전통 혼례비라는 거는 비용이 정해져 있으니까 얼마까지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 5,000불? 한국하고 중국하고는 결혼 문화 자체가 좀 틀리긴 하고 네. 우리가 베트남에서 전통 결혼식 방식으로 하는 거는 베트남 전통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현지 문화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이 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하잖아.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 수긍을 할 건데 네. 이게 차이니스 문화처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네. 한국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려요. 지청금 문화에 대해서. 네, vâng thì bác đấy cũng bảo là 전통 혼례 비용으로 thì em bảo là 5,000불로 쇼분을 받습니다. 그냥 저기 가서 끼는 분 결혼하고. 뭐 200명 기준으로 돈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요. 그러면 저희 신랑들한테 보통 한 3,000불 드리는 경우인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축의금을 안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부집에서 전액을 부담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신부집에서 이제 그 축의금을 받고 돈을 더 요구한 경우면 저희도 노를 할 텐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안 받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 집에 대해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아까 신랑하고 나가서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을 하냐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었고 그 신랑이 얘기해 준 금액 한도 내에서 이쪽 집에서도 과도하게 얘기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돈을 더 주고 비용에 대한 합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 전통결혼식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그래서 업체로서는 안 하고 싶어 하는 행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제결혼하면서 베트남 국제결혼하면서 전통결혼식이라는 자체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전통결혼식 하시는 가정과 안 하시는 가정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요. 아예 처음부터 서로 간에 얘기할 거 얘기하고 결혼식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달라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고 만약에 자기네가 힘들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면 상관없는데 무작정 돈 달라고 하는 집들도 있거든요. 얼마 달라고.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운이 좋아서 그렇게 크게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Cái này là canh xương khoai khai vị khai Việt Nam khai vị. Cái này là mực. 가지찜이라는 거 같은데? Cái này là tôm. Living style. 말씀해 주세요. Nice to meet you. Okay, Lulu. Okay. Ok, bye bye Lulu. 사장님 뭐 새우 드실래요? This one like Korea. And this one is same Korea. Không dám ăn cái gì. Cứ nhịn vậy thôi. Buổi tối chẳng ăn, nhịn chỉ ăn đến trưa. 맛이 흡사해요. 돼지갈비찜하고. Bác đánh ở bên cạnh bác kia. Mất bát rồi. Thích ra nhà mình. Về đến nhà chơi. Muốn là 이로써 베트남 국제결혼 대단원에 1막이 내렸다. 맞선을 보고 매칭되고 데이트를 하고 부모님 댁에 방문해 결혼 승낙을 받는다. 신랑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신부는 업체가 운영하는 기숙사에 입소를 한다. 거기서 신부 수업 및 한국어 교육을 받는다. 후로는 통화와 문자로 소통하며 서로를 알아간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 안에 전통 혼례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간다. 신부는 한국어 교육 4개월 이수 후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결혼비자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짧지 않은 과정을 통해 부부는 한국에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한국의 새 보금자리에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기를 기원합니다.